오랜만에 또 이정미 팀장과 함께 저희 슬기로운 투자 얘기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권 유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진짜 정리 잘하는 사람 몇 명이 계시는데 네. 우리 이정미 팀장님도 항상 그 정리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게 별로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네. 저희가 이 거지 같은 시장에 대해서 그쵸. 이 우리를 정말 이 주기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0.75%포인트나 연준이 올렸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전 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한은랑 금리가 똑같아져서 네네. 한은이 이번에 뭐 0.5% 올린다면서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연준이 또 0.75 올려버리면 역전되어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금리 인상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락의 신호탄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악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보통은 전반적으로 저점대 구간을 확인하는 중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주린이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방끈 긴 사람들이 뉴스 나와가지고 더 대폭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거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했다라면은 지금은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할 때지 떠날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네. 이번 주 내내 빠지고 오늘까지 빠져서 이럴 때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정연아? 라고 했는데 네.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내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뭐야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릴 텐데 이거 사도 돼?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실제로 매력적인 구간대이냐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도 어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은 종목이 조금 달랐어요. 삼성전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하이닉스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꽤 큰 금액을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죠. 맞아요.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분명 가격적인 매력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럴 때가 저는 투자를 해볼 만한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용기를 내서 제 개인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이랑 또는 뭐 개인 매매랑 다른 발언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럴 거면 저는 방송 출연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실제로 지금 용기를 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같이 좀 용기를 내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조심스럽게 보기보다는 약간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는 종목을 잘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2차전지인가요? 왜냐면 최근에 하락장에도 지난번에 막 코스피코스닥 급락할 때 유일하게 에코프로비움 LNF가 빨간불을 켰고 그 다음날은 에코프로비움 5%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버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의 답은 2차 전지인가 여전히 관련주를 포트안에 꼭 둬야 되나?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슬기로운 투자일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2차전지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죠 이제. 네, 왜냐면 진짜 엄청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여전히 잘 내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그걸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화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주가 지수가 그러면 하락할 때 방어를 잘했지만 턴어라운드 할 때도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잘 올라갈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장은 항상 또 그럴 때 오히려 또 새로운 섹터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홀딩이겠지만 주가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적인 횡보를 거쳐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는 새로운 섹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들도 좀 노력을 하시고 또 이왕이면 그렇게 찾는 과정에서 슬기로운 투자에게 이제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항상 매매할 때 저랑 같은 의견인 분들은 제가 그렇게 참고를 많이 안 해요, 솔직하게. 근데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청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2차 선지가 부진할 때 그 대안으로 우주항공산업, 로봇 이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종목이 계속 오르기 힘드니까 만약에 빠진다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항상 시장의 턴어라운드 할 때는 새로운 논리와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서 알아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런 이제 섹터나 또는 종목이 등장을 하면은 그때 같이 매매에 동참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초과적인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2차 전지에 대한 안심을 갖고 있다면 반대로 진짜 노답인 게 정말 답이 없는 게 저도 하필 게임주에 관심이 없다가 네.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다가 지난 연말에 그거 없으면 맞아요. 소외받는 장이니까 맞아요. 좀 샀어요. 그리고 제때 판 종목도 있지만 매도하지 못한 종목은 이거를 또 마이너스 한 5%일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0%? 아 버틸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까지 간 종목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얘네들은 그럼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손절할까요? 아니면은 작년 그 연말처럼 네. 그 대세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가격 구간대가 매물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이거는 뭐 게임주나 뭐 NFT 관련주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항상 좋아하는 가격대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단가 대비해서 이미 뭐 반토막이 났건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졌던 다 상관없이 내 평균 가격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까지 좀 올라와 준다라면은 저는 좀 손절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손절이 쉬운 사람 없어요. 만약에 손절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절을 해야지만 또 다른 새로운 곳에서 오히려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만큼의 기회가 열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출연을 해서 그때 리메이드를 맞아요.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때 리메이드 급등하기 전에만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좀 타이밍이 좋게 또 잘 올려주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아마 그때 말씀을 드리고 한 600%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홈런 치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주식시장은 항상 없다가 새로 생긴 거,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논리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플레이 투 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는지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대장주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흑자를 원래 기록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시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 또는 그런 섹터를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왜? 그런 섹터, 그런 종목에서 보통 템버거의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항상 똑같아요. 홈런 치는 사람이 야구에서도 계속 홈런을 치죠. 네, 주식도 계속 수익을 내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렇게 대세 상승한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지 내가 잘 매도하느냐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 그래도 오래 있어 보니까 저는 저만의 나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바닥 대비해서 제 평단이 아니라 바닥 대비해가지고 뭐 200%가 됐건 300%가 됐건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때부터 긴장을 하면서 바라보다가 이제 그 추세를 그리다가 추세가 깨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매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기 때는 21선을 깨지를 않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깨면 전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5G 테마주가 한창 열풍일 때 KMW도 제가 그 당시에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KMW도 추세 상승을 그리다가 21선을 이탈하는 날에 저는 뭐 당시에 워낙 이제 많은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도를 합니다. 왜? 나는 충분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일단 추세적인 방법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 회사 대표님이 그 별칭을 따로 얻으세요. 네, 별칭을 얻으면서 여러 가지 뭐 언론사 인터뷰를 하신다던가 또는 관련된 협회에 등장을 해서 수상을 한다던가 그러면 보통 고점 징후입니다. 네, 왜냐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두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관련 섹터 애널리스트가 똑같아요. 별칭을 얻으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됩니다. 전형적인 고점 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조건이 시장에서 항상 제가 체감했을 때는 고점 징후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꼭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면서 앞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아니 제가 뭐 이정훈 팀장님하고 사담을 나눌 시간이 많진 않지만 주로 방송 시작 전에 코너가 전환될 때, 그때 시간 될 때 항상 말하면은 대부분 이 종목 올랐는데 제가 좀 일찍 팔았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물렸다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급등하는 종목 이거 저 못 사서 아쉬워요 라고 이정훈 팀장님 저희가 오늘 팔았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좀 그게 난 것 같아요. 적당히 올랐을 때 파는 것도 전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도 물론 제가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 보니까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한국 시장에 와서 그걸 그대로 설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로지 미국 시장만이 이제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오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의 시장과 선진국 시장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 경험을 한국 시장에서 설파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매도 시점이지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떠올려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제방송에서도 항상 정현 씨 옆에 앉아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듣기엔 좋지만 내 매매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언제 매수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매도가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힌트 같은 거 노하우를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NFT, 메타버스 이런 게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줄었을 때 그때는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필수로 가져가고 종목별로 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2편에서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뭐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해주셨으니까요.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편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